비만,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식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소식이나 저열량 식사법은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교육 역시 바쁜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당질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면 공복감 없이 건강한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 운동에 충분히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설탕을 비롯한 당류 섭취를 제한하고 곡류 과식을 피하는 당질 제한 식사를 하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뱃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과 칼로리 제한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질 제한, 즉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뱃살과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 간헐적 단식으로 체지방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당질 제한식의 효능과 효과. 셋째, 단백질과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넷째,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난 출판사에서 출간한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입니다. 책의 저자 에베 코지는 일본 다카오 병원의 이사장이며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이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당뇨병 치료 연구에 돌입해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극복에 효과적인 당질 제한식의 체계를 확립했다. 저자도 처음부터 건강했던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쓰기 한참 전인 18년 전에는 대사증후군과 고혈압,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다. 저자의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고 80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당질 제한식을 시작했다.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자 건강은 물론 운동 없이 체지방과 내장지방까지 쏙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질 제한식만으로 건강을 되찾고 체지방을 감량한 비결을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말하는 식사 트레이닝을 실시하면 안 된다. 현재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을 경우 저혈당에 빠질 우려가 있다. 당질 제한식은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 후 실시하길 바란다. 간경화 진행 중, 췌장염 진단, 긴사슬 지방산 대사 이상 등 요소회로 이상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하면 안 된다. 1일 2식으로 체지방을 태워라. 나는 36년 전인 1984년 34세에 처음으로 단식을 경험한 후부터 지금까지 아침을 거르는 1일 2식을 이어오고 있다. 아침에는 생크림을 넣은 커피만 마실 뿐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다. 점심과 저녁은 일과가 끝나는 상황에 맞춰서 먹는다. 당질을 제한하면 배고픔을 유발하는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굶어도 점심까지 공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배고픔의 정체는 밥, 빵, 면류, 감자류 등 당질 함량이 높은 음식에 있다. 실제로 1일 2식을 하며 당질 제한식을 하는 사람 중에는 신기하게도 점심시간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점심시간이니 식사를 해야겠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따금 출출할 때는 간식으로 치즈나 믹스 견과류를 먹는다. 점심이나 저녁이 아닌 아침을 굶는 1일 2식이 효과가 더 뛰어나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밥을 먹었다고 하자. 다음날 아침을 거른 후 12시에 점심을 먹었다고 치면 단식 시간은 반나절을 넘긴 17시간에 달한다. 공복 시간 동안의 당질 섭취량은 당연히 제로다. 17시간 동안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된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혈관과 장기도 손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아침을 굶으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점심시간까지 내장 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이 활활 탄다. 원래 인류의 역사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습관이 없었다. 체지방에 저장돼 있는 체내 에너지원만으로도 오전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침을 거르는 일일 이식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다. 할 수 있다면 일일 일식도 추천. 나는 일일 이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단식 시간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치가 안정돼 효과가 높아진다. 일일 일식은 단식 시간이 24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좋다. 일일 일식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질을 제한하면 일일 일식을 해도 공복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보통은 밥에 들어있는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져 강한 공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당질 제한으로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을 유지하면 좀처럼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34세에 일일 일식을 3개월 동안 실천했을 때 심한 공복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일 일식이 아닌 일일 이식을 하냐고 물을 텐데 이유는 단순하다. 식사 횟수가 줄면서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먹는 행위는 큰 즐거움이다. 일일 일식을 하면 먹는 즐거움이 일일 이식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34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약 24,000번의 먹는 즐거움을 잃게 된다는 계산이다. 당질을 제한해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패류, 두부, 견과류 등 즐길 수 있는 음식은 많다. 그러나 식사 횟수가 줄어드는 일일 일식을 하면 인생이 조금은 쓸쓸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일일 이식을 하게 되었지만 일일 일식도 추천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일 삼식보다 일일 이식을, 일일 이식보다는 일일 일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일일 일식을 한다면 저녁 식사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 저녁을 건너뛰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일 일식을 한다면 저녁을 먹는 것이 좋다. 저녁에 섭취한 단백질이 수면 중에 우리 몸의 근육을 재활시킨다. 이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근력을 키우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식사만 거른다고 효과를 볼 수는 없다. 일일 이식이나 일일 일식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당질 제한이 필수이다. 당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서 식사 횟수만 줄이는 방법은 건강해지기는커녕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서 공복 시간이 길면 우리 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오랜 공복 후에 대량의 당질을 섭취하면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공복 시와 식후 혈당치의 차이에 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혈관 세포에 엄청난 손상을 입힌다.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높아진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한다. 식사 때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약해져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된다.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이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에 걸린다. 즉,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식사는 일일 삼식이든 이식이든 일식이든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 당질 과다 섭취는 만병의 근원, 몸이 녹슨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24시간 분비된다. 이것을 기초분비라고 한다. 기초분비는 전신의 세포가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된
일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 급격하게 상승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평소의 1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질을 양으로 보충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량이 더욱 늘어난다. 대량의 인슐린이 혈액 안에 있는 상태를 고인슐린혈증이라고 한다. 고인슐린혈증에 걸리면 우리 몸 안에서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산화가 진행된다. 몸이 녹쓰는 것이다.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면 산화를 진화시키는 유해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질을 줄이면 끝. 식사 트레이닝은 당질 제한과 아침을 거르는 1일 이식만으로 내장 지방을 극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만병의 근원까지 사라지게 한다. 당질 제한은 매우 간단하다. 밥, 빵, 면류 등의 주식과 과자, 달콤한 탄산음료 등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당질 섭취를 최대한 자제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뿐이다.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당질은 먹으면 에너지가 된다. 당질 제한의 기본은 당질을 제한하는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당질이 거의 없는 고기, 어패류, 달걀, 두부나 나토 등의 대두식품, 채소, 버섯류, 해조류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메인 반찬과 서브 반찬,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 포만감을 주는 국으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와 같은 당질 이외의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를 섭취한다. 가정식의 기본 밥상은 밥, 국, 3가지 반찬이다. 그런데 당질 제한식은 기본적으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국 한 그릇에 3가지 반찬만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해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 한 그릇, 3가지 반찬에 1가지 반찬을 더해 국 한 그릇에 4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한다. 혈당치를 높이는 것은 당질뿐이다.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다.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만들어져 소량의 에너지원이 되지만 혈당치는 오르지 않는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은 지방이 아닌 당질 섭취에 있다. 지방을 먹어서 살이 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은 당질이다. 칼로리 제한 없이 배불리 먹어도 오케이. 당질을 제한하면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도 정상 체중으로 빠진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8년 전 당질 제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체중 10kg가 빠졌고 20대 때와 비슷한 정상 체중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중에 변함이 없다. 다이어트의 왕도로 착각하는 칼로리 제한식은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강한 공복감에 휩싸이게 된다. 공복을 계속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질을 섭취하는 한 내장 지방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질병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전 체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요요 현상도 나타난다. 당질 제한식은 당질만 제한할 뿐 칼로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배불리 먹어도 된다. 당질 제한으로 머리가 멍해진다거나 힘들어서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질과 동시에 칼로리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질 제한식은 염분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당질 제한과 더불어 염분까지 제한하면 나른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면 근육과 골량이 줄어들어 위험해진다.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섭취 칼로리가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소비 칼로리까지 줄어든다. 기초대사량이란 안정돼 있을 때도 체온, 장기,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0% 전후를 차지한다. 기초대사량의 18% 전후는 근육이 소비한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근육을 분해해 균형을 유지한다. 근육이 빠지면 골량까지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은 효과를 떠나서 매우 위험하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체질로 바꾼 후에 칼로리 제한을 멈추면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 칼로리를 늘리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난다. 반면에 당질 제한은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감소나 기초대사량 저하, 골량 감소,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 늘리기. 같은 3대 영양소라도 당질과 달리 단백질과 지방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다. 단백질은 고기, 어패류, 달걀, 콩, 대두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지방은 버터, 올리브유 등으로 섭취한다. 단백질은 근육, 뼈, 피부, 혈관 등 우리 몸을 만드는 영양소이다. 대사와 관련된 효소, 외부 세력과 싸우는 항체의 재료이기도 하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50개 이상 결합된 물질이다. 그 중에서 9가지 종류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고기, 어패류, 달걀, 콩, 대두식품이다. 단백질원에 당질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는 고기는 칼로리가 높아 살이 찐다며 스테이크, 불고기, 돼지고기 생강구이, 다츠타 튀김 같은 맛있는 요리를 멀리하지만 당질 제한식에서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높은 요리는 만족감이 높고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콩이 원료인 두유도 소량이지만 당질이 함유돼 있다. 두유는 하루에 한 컵, 2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의 밸런스가 좋은 단백질원으로 부족할 수 있는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 컵 200ml에 당질 10g 정도 들어있다. 우유는 반 컵, 1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는 일반 우유와 별도로 저지방 우유를 판매한다. 건강해 보이지만 일반 우유보다 당질 함량이 높다. 요구르트는 유산균 등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무가당 요구르트는 100g에 당질 5g 전후이지만 한 팩에 400g인 요구르트를 먹으면 당질 20g을 섭취하게 된다. 한 번에 100g 정도 먹는 것이 좋다. 건강하게 지방 섭취 늘리기. 지방은 우리 몸의 37쪽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과 좌우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의 원료로서 중요한 영양소이다.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샐러드유나 가공식품 등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리놀레산도 필수 지방산이지만 이 지방산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물성 기름은 당질이 제로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는 리놀레산이 많이 들어간 샐러드유는 가능한 한 피하고 다소 비싸더라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주성분이 지방인 마요네즈와 버터는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에서는 반드시 피하는 식품이지만 당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된다. 마요네즈의 주요 원료는 식용유, 달걀, 식초로
일본에서는 주로 노른자만 사용한다. 노른자로 만든 마요네즈는 한 큰 술 15ml에 당질 0.2g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채소 샐러드에 듬뿍 뿌려 먹어도 된다. 칼로리를 줄인 마요네즈도 있지만 당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 마요네즈를 추천한다. 버터는 우유에서 분해된 크림을 짜서 굳힌 식품이다. 소금이 함유된 유염 타입과 소금이 함유돼 있지 않은 무염 타입이 있는데 두 타입 모두 당질 함량은 제로다. 버터는 소금 함유에 상관없이 취향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예전에는 동물성 버터보다 식물성 마가린이 건강하다고 했지만 인공유해 지방인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된 마가린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닥터 에베의 당질 제한 코스. 지금껏 내가 실천해온 식사 트레이닝 당질 제한과 1일 2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식사법을 소개하겠다. 아침은 거르지만 한 컵 정도의 수분 보충은 기본이다. 점심 저녁 모두 당질 제한 코스. 1일 2식 모두 밥이나 빵 등의 주식과 그 외에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식품은 멀리한다. 내장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 효과와 당뇨병 치료 효과가 높아 가장 추천하는 코스다. 한 끼에 섭취하는 당질량은 10에서 20g이다. 나는 이 제한식을 2002년부터 18년째 실천하고 있다. 저녁만 당질 제한 코스. 저녁만 당질을 제한한다. 점심 식사로 섭취하는 당질량은 50에서 60g. 밥의 경우 작은 그릇에 밥 한 공기, 식빵의 경우 2장, 메밀국수의 경우 1인분이 기준이다. 저녁 식사로 당질을 제한하는 이유는 점심과 비교했을 때 식후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혈당은 대부분 근육으로 섭취돼 혈당치를 낮추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량이 적고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혈당이 내장 지방에 쌓이기 쉽다. 점심 저녁 모두 미니 당질 제한 코스. 1일 2식 모두 한 끼 식사당 당질 50에서 60g을 섭취한다. 밥의 경우 작은 그릇에 밥 한 공기, 식빵의 경우 2장, 메밀국수의 경우 1인분이 기준이다. 세 가지 코스 중에서 가장 시작하기 쉬운 제한식인 만큼 내장 지방을 빼는 효과도 한정적이다.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코스를 선택하길 바란다. 주식을 먹는다면 검은색 음식을 먹는다. 현미, 흑미, 정미, 통밀빵, 통밀 파스타, 메밀 함량 100%의 메밀국수 등이다. 이들은 정제도가 낮은 곡물로 식이섬유 함유량이 풍부해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한다. 흰쌀, 빵, 우동 같은 정제도가 높은 흰색 음식은 식이섬유 함유량이 낮은 만큼 당질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섭취 후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므로 주의한다. 다카오 병원의 당질 제한 코스. 일본 최초로 당질 제한을 시작한 다카오 병원이 제안하는 당질 제한식에는 세 가지 코스가 있다. 다음은 1일 3식을 전제로 한 당질 제한식 코스다. 슈퍼 당질 제한식. 3식 모두 밥, 빵 등의 주식을 먹지 않고 그 외에 당질 함량이 높은 식품도 제한한다. 한 끼당 당질 섭취량은 10에서 20g으로 하루 섭취량은 당질 30에서 60g이 기준이다.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 저녁과 아침 또는 저녁과 점심에만 당질을 제한한다. 즉, 한 끼 식사마다 당질 50에서 60g을 섭취하며 당질 제한을 완화한다. 하루 당질 70에서 100g이 기준이다. 미니 당질 제한식. 저녁에만 당질을 제한한다. 아침과 점심에는 당질 50에서 60g을, 하루 당질 110에서
130g이 기준이다. 세 가지 코스 중에서 가장 시작하기 쉬운 당질 제한식이지만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슈퍼 당질 제한식이나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을 추천한다. 체지방의 원인은 당질. 어떻게 하면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것일까?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당질 제한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비만 호르몬이라 불리는 인슐린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당질을 섭취했을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담당한다. 밥, 빵, 면, 과자, 청량음료를 섭취하면 체내의 당질이 분해 흡수돼 혈당치를 높인다. 인슐린은 24시간 동안 조금씩 분비되지만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 대량의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된다.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출발점이다. 당질 섭취로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높아진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한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근육과 지방세포에 흡수돼 혈당치를 낮춘다. 근육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인슐린은 간에서도 작용하며 글리코겐을 저장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에는 70에서 80g, 근육에는 200에서 3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한다. 삼시세끼 당연하듯 식사를 하고 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당질 섭취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기존에 남아있던 혈당을 다른 곳에 저장시켜서라도 혈당치를 낮추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을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면 인슐린이 지방세포에 쌓여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내장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의 정체다. 체내에 쌓인 중성지방을 체지방이라고 한다. 즉,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체지방이 계속해서 쌓인다. 지방을 체지방의 원료라고 생각해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체지방의 원료는 대부분 당질이다. 지방을 먹어도 체지방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체지방의 정체인 중성지방은 3개의 지방산과 1개의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글리세롤을 대사하는 효소가 지방세포에는 없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대로 체지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지방세포에 분해된 글리세롤은 간으로 옮겨져 당질로 이용된다. 이처럼 인슐린은 세포의 혈당을 흡수시킬 뿐만 아니라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체지방 합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것이 인슐린을 비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체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지방이 아닌 당질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다. 당질을 제한하면 식후 고혈당이 억제돼 인슐린의 대량 분비도 피할 수 있다.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의 나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장지방의 축적도 피할 수 있다. 또한 내장지방을 비롯한 체지방 분해가 식사 중에도 논스톱으로 이어져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빠르게 해결한다. 오늘 도서 소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다뤄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일 이식으로 체지방을 태워라. 아침을 거르는 1일 이식은 체지방 감소와 혈당 안정에 효과적이다. 당질 섭취를 줄이면 공복감 없이 점심까지 활동할 수 있다. 둘째, 할 수 있다면 1일 일식도 추천. 1일 일식은 더 긴 단식 시간으로 혈당 안정과 건강 효과가 뛰어나다. 셋째, 식사만 거른다고 효과를 볼 수는 없다. 당질을 제한하지 않으면 식사 횟수를 줄여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당질 과다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혈관에 손상을 준다. 넷째, 당질 과다 섭취는 만병의 근원. 당질 과다 섭취는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 몸 안에서 산화가 진행된다. 다섯째, 당질을 줄이면 끝. 당질 제한과 일일 이식은 내장지방 감소와 만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밥, 빵, 면류 등 당질이 많은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여섯째, 칼로리 제한 없이 배불리 먹어도 오케이. 당질만 제한하면 배불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당질 제한식은 요요 현상 없이 지속 가능하다. 일곱째,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당질을 줄이고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다. 고기, 어패류, 달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권장한다. 여덟째, 건강하게 지방 섭취 늘리기.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고 건강에 유해한 지방산을 피한다. 들기름,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다. 끝으로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폭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 레벨이 낮은 사람은 섭취 칼로리를 보통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신선하고 유익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이었습니다. 뱃살은 미용적으로도 건강면에서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뱃살을 좀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